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3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병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표현합니다.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 즉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일간은 뭐예요? 불, 즉 화에 해당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인 병화,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양화는 태양지화로 비유를 하겠고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불을 병화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 병화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불의 기운에 반대되는 개념은 물의 기운이죠.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냥 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차가운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차갑다라고 하면 우리 목욕탕 갔을 때 냉탕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하 50도, 70도, 영하 100도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물론 이제 그런 데서도 사는 좀 미생물 같은 거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영하 100도 떨어진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대로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개념, 화의 개념이라고 놓고 봤을 때 화의 개념은 따뜻한 온탕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온 자체가 막 70도, 80도 높게 올라가면 몇천 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온도가 수천 도, 수만 도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렇게 굉장히 차가운 개념인데 화만 있으면은 뭐예요? 사상 모든 만물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화가 없이 수만 있어도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수라고 하는 개념과 화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적절하게 힘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게 되잖아요. 계절이 겨울이 되게 되면 수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고 반대로 화의 기운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고 수의 기운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름 같은 때는 뜨거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차가워도 지구상에서는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 봤자 한 60도 올라가겠습니까? 60도 정도만 돼도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70도 8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진짜 그 에어컨 같은 어떤 시설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화가 필요하고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 이면에서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화만 있으면 타 죽고요. 수만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태양지화와 같은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한테 밝은 빛과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를 준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맑고 뜨거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식관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할수록 주변에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동물든 식물도 사람도 존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있을 때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으면은 빛을 반사해서 병화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요. 아니면 또 다른 개념으로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개념이에요. 10도, 20도 내지는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 갔을 때 온탕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수백 도,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뜨거운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이
다 타죽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절히 통제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보강이라고 해서 아까 수보양강으로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만물이 절멸하기 때문에 통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일간 병화가 왕해지는 것은 마치 뜨거워지고 과열될 수 있으니까 임수로서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임수의 용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병화가 해자축으로 태어났을 때는 임수보다는 약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병화가 4, 5, 미월 같은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자체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임수가 좀 세력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나머지 임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하냐 화가 왕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병화의 습성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병화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 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왕절이라고 하면 원래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생토라고 하죠.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육신으로 놓고 육신이 아니라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는 화의 기운을 내가 뺏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 자체가 왕했을 때는 토가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일간 화가 약했을 때 토가 많게 되면은 이 토는 병화의 기운을 많이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회기무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하게 되면은 모닥불 같은 거 많이 핍니다. 근데 모닥불을 처음 폈을 때는 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열기도 강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캠프파이어 장작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불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그라들게 되면 남는 것이 재가 남죠. 이 재가 따지고 보면 재가 바로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은 약해지면서 불의 빛은 약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토가 많게 되면 불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는 좀 약해지면서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이렇게 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크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임수로서 수보양광을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진월에 토가 많은데 임수 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해 질 수는 있겠지만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월령이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이 병화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병화를 양강해주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탁해지게 만들게 되고 탁수를 만든다 그러죠. 탁수 내지는 토가 덫이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극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 주어야지만 사주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목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기운을 뺏겨서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또 임수를 갖다가 탁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 토를 갖다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억제가 되면은 토가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는 것도 간목이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가 약화되면 토가 또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하거나 토가 임수를 갖다가 극기해서 극파시키는 역할도 간목에 막아줄 수가 있겠고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도 합니다.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목은 또 약한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로 인해서 이 토가 병화를 회강시키거나 토를
수를 극파하거나 탁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용신이 뭐냐라고 봤을 때, 뭐냐라고 봤을 때 용신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수국이 형성됐을 때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지만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임수를 용신으로 치용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병화 임수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쓴다. 그래서 뭐예요? 선, 임, 후, 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수를 쓰고 나중에 간목으로서 일간과 임수를 보좌해준다 이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배합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명식과 같이 이게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오늘 명식에 바로 이와 같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국 자체 수가 많게 되면 먼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칙론적인 경우이고요. 이게 수국이 형성됐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간목을 써서 수로서 간목의 수를 설하게 되고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간목을 쓰지만은 수국이 형성되게 되면 수보다는 오히려 간목을 먼저 쓸 수도 있다. 또 병화 같은 경우 진월은 토국이 형성될 수 있다, 금국이 형성될 수 있다, 내지는 지금같이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토가 다시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간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양토를 본 거죠. 화가 토를 봤는데 일간은 양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화가 토를 보게 되면 식신 대신 상관인데 양대양, 음대음은 식신 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은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 일간 자체는 토가 왕하게 되면 왕토에서 기운이 많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신 약한데 식신상관은 왕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이 많이 과설된다 해서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다.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운이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기운이 겉으로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신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수월과 같이 이렇게 극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간 자체가 버틸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하다고 해서 너무 일간 약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먼저 쓴다? 임수를 먼저 쓰고 간목으로서 보좌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것은 원칙론적인 개념이고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임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을 봐서 병신 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진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아직 연주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진과 신이기 때문에 반합이라고 해서 신진 수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자년이죠. 경자년이라서 오늘 명식은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갖춘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가 왕한 것으로 보겠고요. 일간 자체는 약간 때 다시 수가 왕해졌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살중신 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연간의 경금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이 다시 이렇게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 금수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태과 내지는 살중신격 내지는 제살태왕 어떤 것도 공통점은 뭐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는 것이고요. 사주 원국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물론 이제 내적으로 오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극약으로 보진 않지만은 글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병화일간이 뿌리 들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수가 너무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는 생시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와야 된다.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같은 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생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주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이렇게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식신격 이 되지만 일간은 약하고 식신토가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 전체 3주의 국세 짜임새를 보게 되면 일지에서 신금, 연지에서 자수를 봐서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간과 월간에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전체 3주까지 사주 국세는 제살태왕한 사주 국세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살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성 내지는 비견, 겁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화. 그래서 생시에서는 목 내지는 화의 글자가 오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때 목화가 들어오는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경인시, 신묘시, 지지로 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사갑옷이 목이 화가 이런 목화도 같이 들어오는 글자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정이 오게 되면 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죠.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자, 경인시를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놓고 봤을 때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차피 제살태양 해서 안 좋은데 경금이 하나 더 있게 되면 제살태양 것이 더 가중되죠. 좋은 글자는 시지에서 인목을 받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인신상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 인목이 깨지게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되죠. 있더라도 깨진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충되는 것은 물론 경인시가 나쁘진 않지만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꺼릴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뜻이고요. 신묘시가 됐을 때는 물론 이제 묘목이 있지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승목과 같기 때문에 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공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또 신금을 보게 되면 일간 병화가 병신합, 그래서 서로 일간과 재성이 탐합하는 또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계사시가 되면 좋을 것이냐? 계사시죠.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신합하게 되면 뭐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중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가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니까 안 그래도 이 명식이 금수가 왕에서 문제인 것인데 사화가 다시 사화가 신가합을 하게 되면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나머지 생시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갑오시를 보게 되죠. 갑오시. 자, 갑오시가 되면 요거는 병화 자체가 오화의 뿌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좌우상충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자신 수구를 하게 되면 자가 오를 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좀 같이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는 연에 있고 하나는 시에 있으면 이렇게 좌우상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오화는 그래도 좀 금수가 왕해져서 좀 위축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보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인 화를 생해주는 글자이죠. 그래서 그리고 간목은 진에도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간목은 수생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시 정도가 오늘 사주 명식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적정한 그런 생시가 아닌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금이 있기 때문에 목을 파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 12가지 생시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갑오시가 가장 적당한 생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은 어떻게 됩니까? 한습이 너무 가중된 사주이기 때문에 목화 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 분석 특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주 분석 특강, 오늘 볼 명식은 기사년, 무진월, 병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날 발생하는 사주 명식 경자년, 경진월, 병신일 이라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태양계에 있어서는 가장 밝은,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지와 병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태양의 영향을 지극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존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 식물, 사람, 모든 만물한테 뜨거운 열기, 즉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글자이면서 양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글자, 그래서 양중지존, 양을 대표하는 글자라고 해서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하면서 병화는 양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병화로서의 역할 내지는 병화로서의 용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더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보광, 즉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빛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데, 그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 즉 토를 보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병화를 가려서 그걸 갖다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수는 병화를 수보양강 해주는데 개수가 아니라 그는 임수로서 한다.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사시사철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시사철 병화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기토, 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병화는 무토를 전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가 병화가 아무리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자월이라든가 수왕절,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때 수가 왕할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하게 그 수를 절제시켜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무토 보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태양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수를 제어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무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죠. 지금 진월이 바로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가 왕한 계절은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통칭 4계월이라고 하죠. 다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걸 설기태과라고 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돼요. 설기태과. 그래서 설기가 태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화가 화생토하는 것이죠.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을 너무 빼가지고 병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진월의 병화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그 다음에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주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진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지만은 지지로 신금과 자수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 많은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써드릴까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 왕한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적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요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요 명식은 똑같이 병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요거는 수국이 형성된 것이고요. 요거는 일단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왕한 중에 일지에서 다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토국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 진월에는 수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토국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거는 진월에 술토를 보고 천간으로 무토기토를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주의 식상이 왕한 사주가 되겠고 설기가 왕한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설기가 과다할 때는 인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으로 병화를 생조해주고 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준 것이 필요하고 또는 내지는 같은 비경겁제 내지는 비경겁제는 화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연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병화가 토가 많아서 약한 중에 연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화는 병화의 뿌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는 어차피 화생토하죠. 화생토하기 때문에 병화만 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월간에 있는 무토, 연간에 있는 기토가 같이 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은 얻지만 다시 토가 왕이 져서 이거 뭐한다 그랬죠? 병화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태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뭐예요? 백이 무광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요 진중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써드릴게요. 이거는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을목이 있겠고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 요 진중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중 개수는 매몰되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을목은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토가 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목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원래는 목극토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토다목절이라고 되어서 진중에 있는 을목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는 매몰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와 진중에 있는 을목 내지는 술중에 있는 정화, 술중에 있는 신금이 개고가 돼서 좋다 이렇게 알고 내지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진중에 있는 을목은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고 술중에 있는 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수는 어떻게 돼요? 매몰돼서 흙이 많으면 수는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뭐 화는 좀 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야 계고가 돼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토가 많아져서 일단 병화는 더 회귀무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일단 토를 제해주는 것이 토를 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토를 제해주는 것은 뭐예요?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만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목이 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사목이 되지 않죠. 즉 이렇게 화토가 왕의 중에 목만 있게 되면 나무가 마르게 되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목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목은 화를 생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목은 토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가 다시 오를 보지만 옷을 합하게 되면 화는 뭐예요? 다시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물론 화를 생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토를 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예요? 이건 토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분비회라고 해요. 목분비회 이렇게 내재로 된 글자는 좀 많이 외워두시는 것이 명시 공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는 나무 목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타다라고 할 때 탈분자, 탈분자고요. 비회라고 하는 것은 비자는 날비자, 회는 재있죠. 재.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났죠. 그래서 비회라고 하는 것은 재가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분비회는 뭐예요? 나무가 타서 재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목분비회가 되는데 이렇게 사주가 건조해지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이죠. 목생화 화생토에서 다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서 토로 다시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라도 있어서 얘를 생해 줘야 되는데 진술충 이렇게 되게 되면 수도 고갈돼서 없죠. 그러니까 저 목은 목분 비회에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을미시 같은 경우도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닌 것이고요. 을미시가 된다, 갑옷이 좋은 생시가 아니고 을미시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됩니다. 다시 토가 왕해지는 거죠. 미토는 다 무토 기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간목도 이 토를 다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을목은 이 목을 제어할 공력, 힘조차 엄두도 자체를 낼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 사주 국세가 매우 편고해지고 안 좋아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수가 매몰돼서 깨져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종이 되느냐? 종도 되지 않아요. 목도 있고 화도 있기 때문에 종격도 될 수 없는 내격이라고 봤을 때 사주가 토가 많아서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면 토는 뭘 하죠? 토극수가 되죠.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를 파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자의 명조라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 방광, 자궁에 해당이 되죠. 여자 사주가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신장, 자궁, 방광이 안 좋아지게 되고 특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자한테는 좀 약간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궁이 토에 의해서 토국수에서 파극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잘 안 생깁니다. 불임, 큰 문제, 불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이가 어쩌다 생긴다 하더라도 유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유산이 될 수가 있겠고 인공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 유산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인공유산은 쉬운 말로 낙태죠. 낙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낙태가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인공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어려운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에서 이 사주 자체가 아기가 생기면 자꾸 유산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기가 없으면 사람이 뭐예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외로운 그런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잘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